네, 2024년 1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방송이 나가는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및 담화 발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하야를 하라는 압력, 이제는 기운을 잃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쭉 지켜보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한 뉴스 가지고 아주 오래 가면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주 중요한 뉴스라도 한 달 정도 가면은 소멸되더라고요. 60일 정도 간 긴 뉴스는 제 기억으로는 천안함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됐다는 뉴스가 제법 오래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참 가다 보니까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나중에는 기자들이 쓸 게 없어요. 너무 지겨워. 그러면서 뉴스가 쓱 바뀌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물러나라, 국정농단, 이게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왔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과 좌파가 얘기하는데 뭘로 국정농단이냐, 윤석열 하야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느냐 봤더니 한 방이 안 보였습니다. 상당히 오래 끌고 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빅뉴스는 돌아온 짱구 트럼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는 당선만 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했었고, 김정은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뉴스가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뉴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이게 관심입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해리스가 됐으면은 해리스 한마디에 언론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에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해되실지 모르는데, 사람들한테는요 그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격이 좀 센 격이 있고 낮은 격이 있고, 급수 높은 급수가 있고 낮은 급수가 있다.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좀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무서운 사람인 경우는 벌떡 일어나죠. 근데 무섭지도 않은데 쫙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흡인력이요 다릅니다. 트럼프하고 해리스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외신을 통해서 쭉 봤을 때 해리스의 인간적 흡인력과 트럼프의 흡인력은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는 지난번 유세하다가 총을 맞았죠. 총을 맞았는데 잠시 연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내려올 때 경호원들을 밀치고 파이트를 외치더라고. 이거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짝 칼에 찔린 거 가지고 바닥에 누워갖고 꼼짝도 안 하고, 또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부산대병원 가서도 또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오는, 그걸 딱 보면서 야, 두 사람 참 격이 큰 차이가 나는구나. 트럼프는 병원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나서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여기 살짝 찔린 이재명 씨는 거의 일주일인가 병원 입원하고 나와서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해리스도 못 따라가죠. 이재명 씨랑 비교하면 아주 그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급수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의 기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기겠구나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쭉 지켜보니까 미국 그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미국 동부 쪽은 미국의 서해안 지역, 대서양 쪽하고 태평양 쪽은 다 민주당 해리스 지지입니다. 근데 내륙은 상당 부분이 뻘게 갖고 트럼프 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트럼프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서양 쪽에는 뉴욕, 워싱턴 해서 거기에 미국 대도시가 많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오게 되면 LA, 샌프란시스코 거기도 대도시가 많잖아요. 그렇게 대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미국 가운데 내륙은 거기는 일종의 카우보이들, 좀 뭐라 그럴까,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트럼프처럼 강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뉴스는 항상 뉴욕하고 LA에서 만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발행되는 언론들은 트럼프가 질 것 같다, 나쁜 사람 이렇게 묘사하지만 미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는 거죠. 즉 기자들이 뉴욕과 LA에 많다 보니까 거기 여론을 반영해서 트럼프가 인기 없고 문제인 사람들처럼 보도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적대적인 뉴욕의 언론하고 LA의 언론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계 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윤석열 하야라든지 김건희 특검 같은 뉴스는 파묻히죠. 계속 트럼프는 뉴스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이 춤을 출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그전에도 뭐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트럼프처럼 저런 스타일 사람들은 강인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더 혹독한 도전을 하죠. 지난번 총을 쏜 것처럼 그런 테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성공해서 피살이 낸다. 그러면 그것도 뉴스고, 피살이 안 돼도 뉴스고, 트럼프는 계속 뉴스를 양산할 겁니다. 그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춤을 출 거고, 남북 관계도 춤을 출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일단 흔들려야 돼요. 뭔가 막 흔들려야만 변화를 줄 수 있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변화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막 노력하면은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못 바꾸는데, 막 움직일 때에는 기회가 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를 흔들 때 대한민국은 통일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지금 꼼짝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김정은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말로는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혹독하게 다룬 과거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윤 대통령한테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방송에 나가는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기자들은 대한민국의 뉴스도 서울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데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서울에서 나오는 여론이 지방을 주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하고 서울이 따로 놉니다. 이 서울에 있는 기자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맞는 질문을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재명 문제 어쩌고 저쩌고 지지율 10%대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이미 그거는 서울에 있는 기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보가 춤을 추면 그때서야 안보 문제를 질문할 거기 때문에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고 잘했다 못했다가 쏟아지겠지만 그 기사는 안 읽히는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하야하라 이런 것들은 흘러가는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버텨갖고 이제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7일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에 답하겠다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자기 뭔가를 하나 피력할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아직 제공한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맞춰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이미 파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휴전시켜주면은 푸틴한테 생색을 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푸틴 보고 뭐 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로 챙길 게 없을 겁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재명은 뉴스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국내 이슈가 한국에서 큰 이슈 주목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이태원 사건 같은 초대형 사건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날 한다 하는 거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되긴 하지만 7일날 한다는 게 세상 기운이 바뀌는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지지율을 올리면서 그가 말한 4대 개혁을 끌고 나가느냐. 이건 이제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죠. 남북 간의 긴장이 되면은 오히려 4대 개혁을 하기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은 사지를 빠져나왔다. 이제는 이재명 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시끄러울 거고 유죄를 받아도 시끄러울 거고 이젠 이재명이 뭐 윤석열과 국힘당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수세로 몰리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것도 윤 대통령한테는 혹이죠. 이것도 혹입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에 대한 재판도 뭐가 나올 거고 계속 나오면서 이재명은 저는 이제는 다 하지 않았나 이러고도 또 살아난다. 이재명 씨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근근히 유지주 쭉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윤 대통령이 추락하는 동안에도. 그전에도 선거 때 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독립변수라면 이재명은 종속변수로 보였는데 윤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가 공격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살아나게 되면 이재명은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등장이 김정은과 이재명의 시대를 단축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급부로 윤석열은 숨 좀 돌렸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이후의 한국 정치를 국제 정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